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K-드라마가 하나 있죠? 폭삭 소가수다인데요. 지난 주말에 4화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혹시 끝까지 다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4화가 공개되자마자 끝까지 다 봤어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이 드라마는 참 눈물을 참기 힘든 드라마였습니다. 매우 한국적이고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따뜻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저기 쌓여있던 나쁜 생각과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편의 문학작품을 다 읽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적인 이야기를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한국적인 표현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지, 내가 느끼는 이 따뜻함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느꼈을지 말이죠. 그래서 해외 반응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감상하는 외국인 리액션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어가 달라도 같은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삭 소가수다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현실 속 실제 애순이와 관식이의 삶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한국에만 있는 단어를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소개한 단어로 정, 오지랖, 한, 그리고 흥이 있었는데요. 폭삭 소가수다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내 가족, 그리고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함께 살아냈는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주인공 애순이와 관식이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극도로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지상 최대의 미션이었고 배부르게 먹어본 날이 손에 꼽히는 세대가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한국에서는 이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요. 영어에서 따온 말인데요. 출생률이 높은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950년대부터 1960년 초까지 태어난 세대로 딱 저희 부모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켜 가장 희생된 세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나서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했고 일주일에 7일씩 힘들게 일하며 쉬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60, 70의 나이가 된 지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거나 혹은 자주 찾아뵙고 챙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본인들의 부모를 아주 극진히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에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진 못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로 한국은 급격하게 발전했고 생활 습관과 가치관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 형태였는데 지금은 부모와 자식만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이 생긴 자녀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를 모시지만 본인들은 자녀들의 직접적인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애순이와 관식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너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장 배고팠던 세대가, 가장 배우지 못한 세대가 자신의 꿈을 접고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내 가족을 지켜냈기에 지금 제 세대와 제 아들의 세대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오히려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기도 했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세대별 갈등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를 보며 게으르고 의지가 없다며 타박하고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꼰대라고 부르며 무시했어요. 게다가 세상은 점점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대기를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두렵고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인들은 점점 더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답답해하며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노인이 된 애순이와 관식이가 병원에서 헤매는 장면은 정말 리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드라마 속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니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고 윗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대단한 이유는 우리가 볼 때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기만 했던 그들의 인생도 따뜻한 봄날처럼 꽤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노인들에게는 본인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감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인데요. 폭삭 속았수다란 말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란 말은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낸 사람에게, 정말 큰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보내는 칭찬의 메시지예요. 당신의 노력에 내 존경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드라마는 애순이와 관식이가 살아온 인생, 비록 중간에 큰 좌절과 실패와 역경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담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영상편지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대한민국 실제 애순이와 관식이들이 살아온 리얼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근명이었을 제 이야기를 드라마와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1957년에 태어나셨어요. 아빠에게는 형과 남동생 2명, 여동생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큰아버지 1분, 작은아버지 2분, 그리고 고모 1분이 계십니다.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꽤 잘 사는 편이셨다고 하셨어요. 쌀밥을 먹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시대에 쌀밥을 먹는 집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집안이 기울게 되었고, 아빠는 중학교 때부터 쌀 가마니 배달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라고 하면 보통 쌀 50kg에서 80kg이 들어있는 큰 자루인데요. 그 무거운 쌀을 등에 지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배달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중학생이면 보통 13살, 14살을 가리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저희 아빠는 그때부터 고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도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정말 힘들다는 뱃일을 매일같이 해냈으니까요. 사람의 몸은 많이 쓰면 정말 금방 닳는 것 같습니다. 극중 관식이도 너무 고된 일을 해온 탓에 몸이 상한 것처럼 지금 저희 아빠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어렸을 때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조금만 힘들어도 많이 피곤해하시고 아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을 아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식이가 말없이 힘든 일들을 해낼 때마다 저는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관식이처럼 저와 제 동생에게 아주 다정한 아빠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제 동생이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건 아끼지 않고 다 사주셨어요. 아마 본인이 어렸을 때 못 먹은 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먹는 것만은 마음껏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성인이 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막상 어른이 되니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의 제 남편을 처음 소개할 때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계의 자세, 탐색하는 눈빛, 관식이처럼 대놓고 사윗감을 타박하진 않았지만 저는 아빠에게 경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도 집에서 첫째 딸이기 때문에 금명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아깝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금명이보다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아빠가 제 손을 남편 손에 건네주면서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손을 너무 꼭 오랫동안 잡고 계셨다고요. 마치 너 내 딸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아버님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 아빠도 금명이 아빠랑 똑같았겠구나 싶어서 꽤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식 들어가기 전에 관식이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를 외치며 금명이를 챙기잖아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혹시 결혼해서 남편이 폭력을 쓴다던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하면 너는 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때려 부수고 엄마 집으로 바로 오라고 말이죠. 결혼을 앞두고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망해도 실패해도 돌아가면 받아줄 부모가 있다는 것. 저희 엄마는 애순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셨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보수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이어서 여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엄마 세대와 제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실 20대에는 엄마와의 갈등이 꽤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여자란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많았고 걱정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 엄마가 왜 그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폭삭 속았수다에서 금명이가 출산 후에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18에 어떻게 애를 낳아.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희 엄마도 꽤 일찍 결혼하셔서 20대 초반에 저를 낳았는데 심지어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도 없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웠을까?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엄마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땐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거든요. 그때 엄마는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항상 미역국과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오셨고 저에게는 엄마가 아기를 볼 테니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같은 여자로서 지금 이 시기에 여자의 몸이 얼마나 약해져 있으며 동시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힘든 걸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애순이한테 손녀보다 금명이가 먼저 보이는 것처럼요. 저희 엄마는 오빠가 2명,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첫째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도 원하는 만큼 다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순이가 식모살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어린 시절이 저랬겠구나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집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빠의 여동생, 즉 저에게는 고모가 한 분 계신데요. 고모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집안의 유일한 딸이자 막내라서 할아버지께서 무척 아끼고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다고 해요. 마치 애순이와 관식이가 금명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게 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금명이를 볼 때마다 저희 고모도 생각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늙은 관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늙은 애순이의 마음을 상상해 보게 됐어요. 내 인생의 짝꿍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저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비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애순이와 관식이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금명이이기도 했고 애순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폭삭 속았수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폭삭 속았수다는 이야기도 훌륭했지만 이야기를 이끄는 나레이션을 통해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한국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느끼기에 이 드라마는 한 편의 문학작품 같았거든요. 애순이가 쓴 시를 보면서 작가가 직접 쓴 걸까? 진짜 시인에게 부탁한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구절이 완벽했고 더없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본 사람이 한국어를 통해 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로 시청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저만 느끼기에 너무 아까운 명작이에요. 지금까지 폭삭 속았수다 긴 리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무척 긴 영상이 됐는데요. 끝까지 모두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